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중국 상하이 공항에서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기 승무원 3명과 사고 현장 주변에 중국인 5명이 숨지는 등 모두 3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먼저 김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5시쯤 대한항공 6316편 MD-11 기종 화물기가 서울로 떠나기 위해 중국 상하이 공항에서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5시 4분쯤 이 화물기는 상하이 공항을 이륙했고 공항 남쪽으로 기수를 잡아 10km 정도 운항하던 순간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논두렁에 추락했다고 대한항공은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기장 54살 홍성실 씨와 부기장 35살 박본석 씨, 그리고 정비사 48살 박병기 씨가 숨졌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화물기가 추락하면서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중국인 어린이 등 8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상하이 공항의 기상 상태는 비가 조금 내렸지만 시정거리 10km 이상으로 기상 조건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이 시각까지 추락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추락 당시 폭발음이 들렸다는 주민들의 말에 따라 폭발과 함께 추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추락한 항공기는 지난 92년 3월 맥도널드 더글러스사에서 도입해 여객기로 쓰다가 지난 96년부터 화물기로 개조해 서울과 상하이 노선에 투입돼 왔습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네, 이 대한항공 화물기는 논에 떨어졌습니다만 근처의 민가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어린이들을 덮쳐서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상하이 총영사관의 임기모 영사를 통해서 현지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민간인들이 사는 주거지역에 잔해가 상당 부분 떨어져가지고요. 30여 명이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그중에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승무원은 어떻게 된 거로 보이나요? 지금 공중에서 폭파 후에 이 잔해가 떨어졌는데 예. 이걸로 봐서는 생존 가능성이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비행기 동체가 통째로 떨어진 건가요? 동강이 나가지고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 그러면은 뭐 구급차나 그런 차들이 다 투입됐습니까? 다 투입됐습니다. 지금 그 총영사하고 칼이 다 현장에 나가 있는데 그 사건 현장에는 못 들어가고 그 예. 부근에서 상황을 다 브리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사고 직후 대한항공 본사의 대책본부를 차리고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중계차를 연결합니다. 박영광 기자. 네, 대한항공 사고대책본부입니다. 네, 먼저 그곳 분위기하고 대한항공 측의 대책 전해주시죠. 네, 사고 소식이 전해진 뒤 이곳 대한항공 본사는 매우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대한항공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조금 전인 9시에 상해 현지로 12인승 특별기를 통해 사고조사반을 급파했습니다. 현재 심희택 사고조사본부장이 사고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본석 씨, 1964년생입니다. 정비사 박병기 씨, 1951년생 등 당사 승무원과 정비사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상에 대한항공이 민가에 떨어져서 어디에 떨어진 승무원의 인적이 많지 않은 농가지대에 떨어졌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지 분들이 다시 분들이 있습니다. 지상의 현지인들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주민 4명이 사망하였고 29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5명이 중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인적 피해 말고 물적으로 그 비행기 안에 뭐가 지금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화물기이기 때문에 오늘 추락한 MD-11은 최근 잦은 사고로 미국 연방항공국이 정밀 조사를 지시한 기종입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승객과 승무원 229명을 태우고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인근 대서양에 추락한 스위스 항공사의 사고 여객기가 MD-11 기종입니다. 이 사고기는 조종석에서 연기가 난다고 보고한 뒤 15분 만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항공국은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운항 중인 MD-11 기종을 대상으로 조종실과 객실의 배선과 절연 상태를 점검하도록 명령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도 또다시 점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객실 문을 여닫을 때 낡은 배선과의 마찰로 화재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민항기와 전투기에 장착된 프렛 앤 위트니사의 PW4000 계열의 엔진이 이륙할 때 화염을 일으키는 역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제트 엔진은 이번에 사고가 난 MD-11 기종에도 장착돼 있습니다. 지난 86년부터 생산된 MD-11 기종은 보잉사가 맥도널드사를 인수하면서 주문이 급격히 줄어 지금은 단종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대한항공의 사고는 MD-11 기종 자체의 문제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 네, 이번에는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 사고 속보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사고 현장에서는 오늘 한국과 중국의 합동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블랙박스가 회수되지 않았고 현장의 수습 작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용관 특파원입니다. 대한항공 화물기 6316편이 추락한 건물 신축 공사장 옆 공터는 온통 추락 후 산산조각난 화물기와 화물 잔해로 뒤덮여 있습니다. 사고 비행기의 잔해는 이 내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인근 건물 옥상과 잔디밭에도 사고기의 동체 조각이 흩어져 있습니다. 一个超市一个小店里面出来捧了几个人出来，大概有3个，都大概死了。 사고 현장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한국과 중국의 항공 전문가들이 합동 조사를 벌이는 한편 사고 원인을 밝혀줄 블랙박스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화물과 항공기 잔해가 워낙 두껍게 뒤덮여 아직 블랙박스를 회수하지 못했고 승무원으로 보이는 시신 한 구를 수습했지만 훼손이 심해 신원 확인에는 실패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사고 현장에 수백 명의 무장 병력을 동원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직후에는 비행기 화물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고 조사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낮 중상을 입은 노동자 1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도 38명이나 됐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용관입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놓고 기체가 공중 폭발한 것인지 아니면 추락한 뒤 폭발한 것인지에 대해서 대한항공 측과 중국 당국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삼 특파원입니다. 관제탑의 마지막 교신을 받은 사고기의 고도계는 정확히 1000을 가리키면서 멎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는 사고기가 공중 폭발한 뒤 지상으로 추락했다는 추정을 강력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 컨테이너들이 산산조각 났고 파편이 직경 1km까지 널려 있다는 점이 공중 폭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추락 현장에 큰 웅덩이가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조각이 우박처럼 약 1000m 폭으로 해서 쏟아져 있다는 걸로 봐서는 공중 폭발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 조사반은 비행기가 추락해서 지상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那它上边呢有没有起火？在上面。上里起火，这个下头起火。 이번 사고의 추락 원인은 첫째, MD-11기 자체의 결함 여부, 둘째, 폭발물에 의한 테러 가능성, 셋째, 조종사의 과실 여부 등으로 모아지고 있어서 기체가 언제 폭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폭발이 먼저냐, 추락이 먼저냐 하는 문제가 밝혀지기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회수된 뒤 비행과 음성 기록 장치가 정밀 해독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이준삼입니다. 네, 대한항공 화물기가 상하이 공항을 이륙하고 2분 뒤에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가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KBS 취재진이 실제 상황과 똑같은 모의 비행을 통해서 상하이 공항을 이륙한 화물기의 경로를 추적해봤습니다. 박영광 기자입니다. 추락한 대한항공 화물기가 출발한 중국 상하이 공항의 모습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공항은 물론 주변 경관까지 상하이 현지와 똑같고 화물기 적재 중량도 63톤으로 가장 안전한 상태입니다. 오후 5시 4분 화물기가 활주로를 이륙합니다. 약간의 비와 구름은 비행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늘로 기술을 올린 비행기의 고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륙한 지 2분 지상 1000m 상공. 공항 활주로로부터는 8km가량 떨어진 지점에 도달합니다. 정상적인 비행입니다.
여기서 상하이 공항 관제탑과 마지막 교신을 나눕니다. KE 6316 turn left and keep 4,500 feet. Roger. 좌측으로 기술을 돌린 직후 항공기는 관제탑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관제탑과 마지막 교신을 한 지점에서 사고 지점까지는 비행 속도로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교신 지점에서 추락 지점까지는 4km, 대략 시속 350km인 화물기가 정상적인 속도로 비행하더라도 약 1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1분 동안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SOS 외마디 요청도 없었습니다. 관제탑과 교신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결론입니다. 그 상황이 갑작스런 추락인지 아니면 폭발 때문이었는지는 마지막 1분간의 조종실 녹음 기록에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